예. 자, 한판 승부. 자, 2부에서는요. 한판 쓴소리라는 코너 저희가 새롭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만 나오시면 이 답답한 한국 정치 현실을 뻥 뚫리게 아주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두 분을 이제 고정으로 매월 뵙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영혼의 단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혼의 단짝의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네. 우리 진 작가님과 김상현 선생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와주시고요. 예, 저희는 이제 두 분을 그 매월 이렇게 고정으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매주가 아니고요. 예. 매주 저희도 괜찮습니다. 시간만 되시면. 예, 시간만 내시면 예, 한판 쓴소리 코너 명언 괜찮으십니까, 상임 고문님? 메일도 괜찮습니다. 예, 한판 쓴소리 예, 괜찮으세요?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인수위원장인데 인수위에 출근을 오늘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인수위가 아직도 한 20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평소에 그 성격이나 그걸로 봐서 예. 뭐 무단 결근하고 뭐 그럴 사람은 아닌데. 예, 성실한 분이죠, 예, 사실은. 그런 예. 건 아주 성실한 분인데 네. 뭐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인수위 내가 나가봤자 뭐 별로 할 일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결석이 장기화될까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예. 이제 원래 그 장관 내각 짜고 이러는 것들은 어디에 공식적으로 어디에 임무입니까? 인수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따로 있나요? 뭐요?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 인선- 인선하고 이러는 것들은 인수위에서 그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인수위,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공개적으로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아하. 검증하고 뭐 여러 군데서 사람 추천 들어오면 예. 검증하고 뭐 검증해갖고 예. 예, 당선인에게 주면 당선인이 또 자기 아주 믿는 음흠. 또 몇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냐도 물어보고 뭐 예. 그런 전에 우리 할 때 보면 그랬어요. 그 지금은 모르겠네. 인수위원장이 좀 패싱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인수위원장이 우리 할 땐 뭐 인수위원장 그렇게 실세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할 땐 내가 실수했던 말씀이시죠. 뭐 그건 아닌데 우리 할 때는 예, 예, 우리 할 그건 때는 아닌데. 예. 지금 인수위원장 정도면 아마 그 봐야죠. 거쳐야 될 걸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공동 정부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 선거 막판에 그 약속 위반한 겁니까? 그 약속 그럼 그건 약속인데 그거는 일반 뭐 저 약속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약속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이긴 그럼요. 한데. 그건 진짜 그 저 당선인 말대로 무슨 문서 쪼가리 쓰고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서로 믿고 하자. 이건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신뢰를 통하는 거거든요. 서로 믿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네 믿고 네가 내 믿어라. 내 믿어라. 예. 그래 믿어. 그럼 믿고 하면 안 되나? 이거는 뭐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믿는 약속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대로 인수위원장인데 정부 내각의 인선들 상의 안 하고 패싱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약속 위반이지. 이상민 의원님. 아니 그렇다고 뭐 인수위원장이 예. 아니 그걸 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 단판을 짓든 가서 따지든 다시 만나서 뭐 멱살을 쥐든 뭐 통일당 가서 그렇게 해결해 불어야 될 문제지. 또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좀 그 옛날 저 뭐야 어린 소녀들 그 삐치는 거. 피치고 뭐 이런 것 좀 같잖아요. 국정을 다루는데. 아니, 예. 멱살 잡으면 힘이 딸리니까. 맞아요. 힘이 있어야 먹살도 잡죠. 하여간 어떻게든지 저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예. 직접 맞닥뜨려서 정면으로 해결할 문제지. 안 나오고 뭐 나는 저 추천은 했는데 나하고 대화가 없었다 뭐 이런 걸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그 지금 정권을 맡고 국정을 꾸려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됩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두 이재호 사람이 의원님? 내가 뭐 개인적으로 둘 다 뭐 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내가 볼 때 당선인 스타일 이럴 거예요.
저 안철수 위원장인데 명단 딱 내놓고 막 설명 쫙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면 그걸로 이제 충분히 의견 전달된 걸로 알고 안철수 위원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예. 그러면 당선인은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고 설명했는데 그 내가 설명할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거고 안철수 위원장 스타일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화난 표현인데. 왜 가타부터 말 안 하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아. 안 된다 이 말인데 그 사람이 성격상 그건 안 됩니다. 뭐 따지고 뭐 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딱 설명하면 가만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당선인이 음. 안 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약속이니까 뭐 예. 자격을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 공동정부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약속 그건 받아줘야지. 예. 청문회 가서 걸리는 거 그건 청문회 사정이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줘야지. 예. 근데 그걸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인데 그냥 그걸 근데 처음에 이제 고모님 근데 약속이라는 요거 잠깐 요 사실관계만 좀 보면 예.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은 추천할 기회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내각의 인사안 발표는 뉴스를 통해서 봤지 당선자한테 설명 들은 게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그 있어요. 인사 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인사위원장이 이걸 뭐죠? 인수위원장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발표하기 전에 인수위원장이 알아야지. 근데 몰랐대요. 몰랐다니까. 뉴스 보고 알았다라고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다면 그건 아주 중대한 신의를 배신한 근데 거지. 이제 신의를 어쨌든 저버린 행위다. 신의를 배신한 거지. 근원이 되는 것이 대선 기간 중에 네. 뭐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안철수 당시 후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정적 합의를 하면서 그렇죠. 뭐 했다는데 말로는 뭐 쓰려고 하니까 뭘 이런 거 쓰냐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 종이 쪼가리밖에 이런 거 쓰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가자 뭐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근데 믿고 하자. 믿을 그런 걸 믿어야지 그게 믿을 거리가 됩니까? 그건 종이를 믿을 걸 써놓은 것도 믿어야 배반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종이에 쓰고 해도 배반하는 그를 거. 어기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세상 사는데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그 아이, 말로 그럼 해서 뭐, 망한 사례가 많았군요. 예 그거는 사람들 말을 믿을 것도 안 되고요. 예. 정치인들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셀프 디스. 근데 그 이제 물론 의원님 뭐 말은 정치인 말은 안 믿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 발표 과정이 일종의 두 사람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우리를 찍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게 후보의 국민들에게 지지자와 윤석열 후보 지지자 양 진영에 대한 목소리였죠.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국민 통합 정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 통합 정부다. 우리는 앞으로 그게 뭐 윤석열 정부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 통합 정부를 하는데 인수위부터 공도를 하겠다. 내각 구성 물론 하여튼 공동 정부를 통해서 국민 통합 정부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혔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수위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뭐 삐졌든 어쨌든 안 나오고 안철수 위원장. 한 사람은 내가 설명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당선자가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스럽지. 아니 근데 민망스럽다. 윤석열 또 안철수 두 분 사이의 이 약속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대선 끝난 이후에 일성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이걸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뭐 인선의 면면이 그 인물들은 물론이고 예. 무슨 뭐 지금 한동훈 뭐 장관 후보 법무장관 일방적 지정하는 거며 또는 뭐 청와대를 뭐 용산 광화문 시대를 갔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막 급작하게 막 탁탁 해치우는 거며 이런 게 통합과 협치가 전제를 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그냥 일방으로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당선됐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48대 4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분은 100분의 48만 가져야 돼요. 국민의 근데 의견. 100분의 100을 다 가져서 행사하려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용 후보님.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은 예.
48대 47이라도 음, 0.73%만 이겨도 권력을 독식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당선인이 이 당선돼 갖고 막 당선되기 전에 한 이야기는 뭐 그때 뭐 표 얻으려고 아쉬우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다고 하고 예. 당선되고 나서 내가 뭐 같은 편인데 자꾸 이렇게 말해서 내가 미움을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쓴 소리입니다. 한판 예, 쓴 소리. 이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과문 시대를 열겠다 해놓고 과문 시대를 하고 용산 시대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죠? 그때 본인이 이거는 뭐 여론의 조사도 할 게 아니고 뭐 본인이 철학과 신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거까지는 또 좋아요. 그런데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용산 가는 게. 그 영상 예. 가는 게. 그러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누렸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려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번 인사 과정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들이 한 인사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기 말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러고 자기가 권력을 하는 거는 그냥 권력의 독식, 권력의 독점을 그대로 누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사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데 통합이고 협치고 뭐 이건 다 그냥 그 국어 사전에만 있는 이야기고 그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고 협치하려면 당장 내각을 인선하면 당장 국회에 넘어가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청문회가 통과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 저희 때도 저기 뭐 못하고 이상민은? 나고 비난을 받으면 아 그러니까 저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저 싸우면서 못된 것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가면 예를 한동훈 청문회 통과 안 됐다. 보고 채택 안 됐다. 예. 그래도 뭐 난 내 소신대 임명한다. 임명할 것 아닙니까? 국회 뭐 반대해도 아, 대통령 임명할 수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우리가 지난날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장관을 임명할 때 비난했던 것. 예. 왜 청문회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임명했냐 하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조국은 조국 사퇴, 조국 감옥을 주장하면서 1919년 10월 3일, 2019년, 1919이 아니라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몇백만이 모여서 그 소위 시위를 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하냐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 지금 한동훈 검사. 왜 임명하지 안 된다는데 왜 임명했냐 이렇게 나가면 예. 말하는 게 당신 때는 안 그랬는데 당신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임명 다 했잖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신 때도 그렇게 했지 않았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면 왜 정권 교체를 하려고 이 난리를 쳤냐고요. 그냥 똑같이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똑같이 하려면 예. 그때 핑계 대려면 그때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어? 당신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은 예.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예, 진짜까지. 이건 뭐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냐 이 말이지 내 말은. 한동훈 그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할 것 같은데 예. 그냥 바로 건너가셔가지고 아직 남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딜레마 향후 상황이잖아요. 정치 행보력은 여기서 어떻게 지금 해야 이러는데 됩니까, 계속 지금?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그만두면은 그만두기도 지금 힘든 양상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태거든요. 그럼 자기가 평소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단판을 짓든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건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본인의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도 책임을 지고 리스크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에이 뭐 모르겠다 이러면 그거는 공적인 직책을 무거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사를 구별 못하는 거니까 예. 그 안 위원장 성격이 뭐 단판하고 뭐 따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단판 안 하죠. 자기 예.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단판하고 따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제 인수위가 20일 남았는데 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수위는 마무리 지어줘야지. 그럼 당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공인이 태도지. 당선자에게 조언을 당선자도 지금 소통에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 뒤를 돌아봐야죠. 자꾸 본인은 지금 지금 기자들한테도 안철수 위원장한테 다 설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선자인데 이해가 안 근데 간다.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간다 못 이러잖아요. 예? 이해가 안 이해가 간다 안 간다고 이러잖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됩니까? 예. 말하는 사람이? 그건 그 제가 사람 문제다라는 진 얘기죠. 교수님하고 네. 대화를 하는데 진 교수님이 이해를 못했으면 제가 말하는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한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 단일화 합의를 어떻게 쉽게 막판해 갖고. 그러니까 그냥 졸속부실하게 후닥닥 급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수습이 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뭐 내각 인사는 지금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1차, 2차에다가 그렇죠. 18개 자리 다 해버렸어요. 지금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예. 시쳇말로 예. 꽁새 오른 겁니다. 합당은 될까요? 합당은 될까요? 합당도 문제인 게 두 당의 합당?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이 전원이 명예퇴직 의사를 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게 합당이 될까요? 네,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합당까지의 여정은. 지금 이 판에 뭐 합당해도 별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저 이재호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면 먹튀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 합당 안 될 거예요. 합당 안 될 겁니까? 네, 왜냐 그러면 아니 뭐 공동정부 한다 했는데 뭐 초판부터 깽판 됐는데 뭐 합당이 예. 뭐 합당이라는 게 공동정부를 위해서 합당하는 건데 이상민을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합당 안 된다. 지금 기분 좋긴 한데 그러나 원래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뭐 시끄럽게 갔다 왔다 하는 거긴 하는데 예. 이 인수위 초기에 이런 경우는 난 좀 그 리더십의 결함이고 예.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 그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초장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막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정이 엉망진창 신뢰가 다 추락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좀 어떤 경향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아까도 그 명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그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결정 단위가 따로 있다는 얘기고 그 단위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물론 사실 비공식적인 단위가 분명히 있고 그쪽의 결정이 사실 공식 기구의 결정을 압도하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호 상임고문님. 지금 그 인수위나 뭐 당선자 주의가 어떻게 돌아간 것 같으세요? 지금 친이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상임고문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시세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고문님의 영향력이 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호 대표님 예. 말씀을 들어보면 예. 윤석열 그 정권에서는 예. 허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딱 맞는 말이고 허세가 아니라 뭐 없애지. 그런데 없애. 신조어인데 없애. 글쎄 나도 그 인사 과정을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 원래 인사위원회라는 게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게 이게 예. 반공식화되거든요. 예. 되게 뭐 인수위원장하고 뭐그 인수위원회 뭐 몇 하고 이렇게 그렇죠. 또 대통령 그 당선인 또 그 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여서 네. 여러 군데서 이제 여러 군데서 출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걸 예. 모아서 이제 검증해갖고 음. 인수위원장인데 올리고 인수위원장이 당선인데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인수위원장을 통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선인데 올라간다는 그런 장재원 보도잖아요. 비서실장. 지금 그 비서실장이 당선인데 보고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원래는 비서실장이 당선인데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아하. 인수위원회 내각 선정 인수위원장이 음. 당선인데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 예. 그런데 이번 이 구조는 뭐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디서 인사를 검증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대통령이 그 인사 그 팀에다가 요 사람 꼭 임명했으면 좋겠다 검증해봐라 하고 예. 내려보는 수도 있어요. 장관을 예. 응? 내려보낸 수도 있고 또 인사 그 팀에서 올라오는 것도 대통령이 이건 안 맞다 그러면 다른 팀에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과연
괜찮냐? 괜찮겠냐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예. 있긴 한데 이번에 그 당선인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뭐 추천 여러 군데서 받았다 그러는데 추천 받아서 그걸 검증하고 하는 팀이 어딘지 그건 지금 안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밀행적으로. 뭐 모든 과정을 다 까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정보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국민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 7대 문재인 정부에서 7대 인사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좀 안 맞다면 나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인사 검증을 어떤 기준에서 한다라는 정도는 국민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팀을 공개 안 하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사팀을 공개해 놓으면 집중적으로 로비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들어가고 예, 막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원래 공개 안 하는 것도 맞아요. 예. 공개 안 하는 건 맞는데. 아니 팀을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라 네. 기준을 말해. 그러니까 기준. 그건 이제 공개를 안 하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인사는 이런 원칙에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인 게 뭐 능력 밝히고 있고 그냥 뭐 아니 난 물떡 밝혔지. 예. 능력 있고 자질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니야. 자, 진짜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아는 한해서 자, 아는 한에서. 다음 저 주제가 아까 나왔던 주제인데 사실은 저 한동훈 검사장 내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법무부 이제 장관 인선. 그죠? 그 TV 녹화 중이었거든요. 녹화 중에 소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는 아이 진짜야?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녹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것도 그 누가 성급하게 오보낸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하. 우리 저 이재호 검사께서도 그 속보 듣고 이제 오보인 줄 아셨다. 아니 난 그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예. 똑같네.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동훈. 사회자가 그 이제 지금 속보가 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래서 내가 했다. 그 오버 아니냐고. 그 그럴 택이 없는데 그 오버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어허. 근데 한동훈 검사가 안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서 오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 인사를 비판한 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진영 사람만 쓴다. 자기 측근만 챙긴다. 뭐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출신만 쓴다. 응? 그렇게 자기 패끼리 인사 써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해왔잖아요. 또 그렇죠. 인사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예. 그런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쓴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당선인하고 친하니까 쓴다는 거잖아요. 법 쪽이라 하는 여기 우리 법조인 계시지만은 되게 그 기술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연수원 몇 개다, 뭐 고시 몇 개다. 그걸 기술 따진 이유가 법 쪽에서 일종의 그 위계 질서라 할까 뭔가 그런 게 좀 이렇게 있죠. 잡혀지는 게잖아요. 이게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건 되게 그 기수 문화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선후배 문화. 그런데 자기 측근이기도 하지만은 법 쪽에서 한참 밑에 기술을 한 뭐 7기나 정도 앞당겨서 법무장관을 시키면 법원 생태계가 교란되잖아. 예, 김우수 검찰총장이 20기, 한동훈 검사장이 27기. 그러니까 법원 생태계가 교란되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뭐 독립투사. 독립운동 독립투사 같은 분이다. 어디에 가도 잘할 사람 뭐.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능력을 검증했으면 그건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야당과 대책점이 없는 다른 자리를 써도 좋아요. 뭐 비서실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데 그걸 야당과 맞붙는 자리에 청문회를 내가 하는 자리에. 그거 발표할 때 첫 머리가 아이고 청문회 틀렸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아하. 어차피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통과시켜 주겠어요? 보고서 채택해 주겠어요? 아니 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제 검수완박 그 검찰권 수사 문제 때문에 그 아주 팽팽하게 지금 대립 상태에 있고 지금 막 초긴증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그 법무장관. 그러니까 딱 법무장관 내버리면 싸움하자는 얘기입니다. 싸움하자는 거 싸움하자는 거지만 그림이 내가 딱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청문회 보고서 채택 틀렸다. 그러면 당선인 그 지금 한 스타일로 봐서 그냥 임명하겠죠. 며칠 지나면 그냥 임명하겠다. 예. 그거죠. 그러면
김호수나 추미애나 조국이를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예. 그러면 이게 통합 정치다 뭐 협치다 공동 정부다 했던 거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지. 한동훈 한 방에 그러니까요.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좋고 나쁘고 뭐 능력이 있고 그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예. 정치 현장에서 어려운 조건이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 아이고 오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권성동 의원이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처음부터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초반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해서 전 그게 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용인술로 사용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을 할 생각으로 민정수석실까지 없앤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거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은 뭐 예. 한동훈 때문에 없앴다는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은 처음부터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그거는. 당선자가 처음부터 당선인이 나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인사팀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도 받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도 해보고 반응을 이 반발이 국정 초기에 혼란이 올 정도로 반발이 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야당이 그랬고 반대하는 식으로 반대하고 말 거냐 이런 것들 다 고문님 분석을 그거는 해야지. 슬쩍 흘려보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슬쩍. 근데요. 저는 네, 이상민 의원님. 매우 수상쩍은 것이 죄송하지만 수상까지는 할 거고. 아니 수상쩍은 저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나 생각이 또 그 마음 자세가 수상쩍은 것이 지금 법무장관은 한동훈 했어요. 네.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가 있을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상 못했던 바보고 예상하고 했다면 너무 무모한 건데 예. 그 법무장관 후보뿐만 아니라 예. 자신의 중앙고등학교 후배인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상민 예.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예. 예. 근데 그분이 난 지방자 이상민 보고 이상민 줄 알았어. 저도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협치 길로 협치가 가는구나 되는구나. 해갖고 제가 딱 그래서- 확인했는데 진짜 민주당 이상민이 하는구나. 아니었어요. 예, 예. 저도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무슨 행안부 행자부 장관으로서 지방자치나 뭐 이런데 식견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예. 그냥 판사하고 권익위 박근혜 정부 때 부위원장 한 거 그렇습니다. 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직업 그러니까 경력만 경험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지방자치나 이런 것 쪽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평소 연구나 실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자신의 말하자면 제 측근들이죠. 한동훈, 이상민.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그렇죠. 자기 말이라면 착착 손발이 맞을 사람들을 행안부와 법무부에 딱 포진한 걸 보면 행안부는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경찰제. 감사 뭐 이런 예. 걸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는 저 검찰의 인사권, 인사권. 조직권 뭐 이런 걸 딱 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수사지휘는 안 한다지만 실제 명시적으로 수사지휘 안 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사실 말 좋은 저 구실이고 실제로는 인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두 개의 영향력을 꽉 쥐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이 뭘 노리고 하는 건가? 네. 그게 저는- 원래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예. 진 작가님 제가 말씀 볼 듣고 거야. 잠깐 예. 쉴게요. 어떤 경향은 좀 보이거든요. 지금 인사 기준을 딱 보게 되면 그 능력주의, 실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안배를 안 해요. 여성이고 청년이고 지역이고 뭐 안철수고 안배를 안 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능력하고 실력주의인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능력과 실력을 보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하고 추미애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사태를 이틀고 망치놨다. 그다음에 한동훈 그 검사장을 우리는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그 친구 내가 오랫동안 직접 부리면서 직접 내가 검증을 했어. 검증이 끝났어.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예, 예. 예, 프로파일링까지 아니, 해주셨는데. 아니 그 예. 고문님 다른- 말씀 듣고 잠시 쉴게요. 예, 말씀하세요. 행안부 장관을 뭐 누굴 뭐 임명했다거나 뭐 그 사람이 꼭 중앙고등학교 뭐 후배고 대학 후배고 뭐 그것 때문에 임명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명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임명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저는 그것 때문에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러나 장관이라는 게요. 이게 나도 뭐 장관 해봤지만은 예. 꼭 전문서에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서에 있는 건 밑에 실무자들이 다 있어요. 차관이요. 국자이고 과자이고 차관이고 예. 뭐 그 분야에 장관은 정무적 판단력, 자기 부서의 정무적 판단력과 지도력과 정치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결제 올라오잖아요. 아 이거 이대로 결제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정무적 판단력이 있어야 돼. 전문적인 실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동훈 장관 임명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쓴소리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한판 쓴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호 상임고문님, 이상민 의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검수완박 지방선거 얘기 큰 두 개의 주제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 자 먼저 검수완박,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제 검찰 개혁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지금이냐라는 그게 굉장히 큰 논쟁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상민 의원님부터 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어떤 원래 입장이십니까? 검수안박은 뭐 이제 수사권하고 그렇죠. 수사에 대한 최종 평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소. 이 문제는 분리시켜야 좀 공정하게 그리고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라는 오래된 연구 전문가들의 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할 거냐라는 시기의 걸 문제. 2년 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절충형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예. 좀 더 개선된 걸 해도 거부할 테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배제시키고 다른 기구로 귀속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동의할 리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빨리 하자. 뭐 이런 당내의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하.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속도, 좀 더 보완, 대안 이런 것들 마련한 다음에 하자. 근데 지금 이번에 뭐 그것이 당내에서 여러 당론으로 정했지만 예. 여러 앞으로의 상황이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장관. 그 하는 바람에 예. 저 같은 사람은 입지가 팍 쫄고 야 네가 말하는 건 별로 저 봐라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입지를 굉장히 위축시켰고 아. 뭐 얘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검수완박 신중론이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든 것이 그렇죠. 말 한동훈 꺼내지도 못하는 장관의 분위기. 실제로 위선이었다. 분위기도 그래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그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검수완박을 비판을 했는데 예. 갑자기 한동훈이 딱 나오니까 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자, 이재호 상임고문님. 검수완박이 옳고 그르고 뭐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우선 접어두고라도 네. 나는 민주당이 왜 그걸 지금 하려고 하냐 이거야. 정권 임기 20일 놔두고. 거의 맞. 저 윤석열 당선인을 못 믿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라면 진작에 하지. 진작에 하든지 아하. 아니면 다음 정권 들어서 갖고 어차피 민주당 의석이 어디 가나요? 그 의석 그대로 있는데 네, 172석. 다음 정권 들어가서도 그 다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중요한 고비고비에 여당 공격 요이라든지 여당 김백 요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데 예. 왜 하필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노림수가 있다. 그 노림수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권자들이 문재인 정권 실권자들이 수사를 차단하고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그 수사를 차단하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 혐의를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왜 지금 하냐 그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하면요. 조금 검사의 전- 수사권을 빼도 그 수사권이 어디 간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건 좀 다르니까. 그냥 내 생각은 이거야. 예. 검찰이 공정하게 하게 하는 건 맞다 이거야.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로비나 청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것이 검찰로부터는 지금 정권 대통령 그만두기 퇴임하기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때 하니까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 오해를 받으니까 동력이 떨어지는데 예. 지금 한동훈 임명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란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가 소위 검수완박 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한동훈이가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민주당에 밀어붙일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을 지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 그건 옳은 건 아니지. 또 이거는 내가 늘 이야기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거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한 20일씩 나갈 텐데 예. 이걸 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내놓으면 날짜도 지금 촉박하잖아요. 아마 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뭐 하면 그게 제 날짜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가기 뭐 일주일 전이나 얼마 전에 그게 해서 올라오면 나가는 대통령이 그 중대한 법안 의결하고 나가겠어요. 본인이 아주 고민에 빠뜨리는 거라. 5월 3일 국무회의 때 그래?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데드라인으로. 결국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거북하게 만들고 뭐 당신 그동안 5년 예전에 나갈 때 이거 하나는 해놓고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절차도 옳지 않고 시가 타이밍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게 결국은 통과 안 됩니다. 통과 안 된다.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네. 어렵고 또 박병석 의장이라는 분이 그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데 자기 전반기 의장도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의장 막판에 무슨 이 중요한 걸 갖다 상정해하고 통과시켜놓고 자기 뭐 뒤집어 쓸 이유가 있나요? 차기 국회의장인 이상미 의원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통과를 그래 이상민 의원이 의장 돼갖고 통과하라고. 안 하실 분이고 이게 진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킵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지지층을 결집을 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을 개혁봉을 매겨가지고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찰 개혁을 하다가 정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뽕을 주입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집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법을 쓰는 거고.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냐. 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정말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앞에 공수처가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차근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집용으로 조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에 찬성했던 그분들도 지금 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야기 누가 이야기했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 완발하는 거는. 근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게 만드는 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면 뭐 양산 시골 집까지 잘 지어놓고 지금 뭐 그 내려갈 준비 다 해놨는데 문재인을 지켜야 된단 말은 문재인이 감옥 가는 걸 지켜야 되는데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들 듣기에는. 예.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아, 그 양반 대선 실패하고 지금 뭐 자기 집에서 뭐 충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국민들 듣기에는 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은 반드시 감옥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의 역풍이 부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사람들이 뭐 선거에 져서 약간 좀 이게 조금 뭐 좀 이게 쉬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말하고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국민들이 정서를 생각해야지. 김성현 소장님 말씀 너무 없으셔서. 네, 뭐 이 문제는 그런데 사실은 논의를 되게 오래 해서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 뭐 너무 언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지만 검찰이 제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결정적인 모습이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들어와서 무슨 뭐 검찰을 지휘하고 이래서 수사를 막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까지 무오류를 살았고 아직도 무오류다라는 생각 하에서 한 손에 수사권과 한 손에 기소권을 들고 자기 말이 맞을 때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는
이제 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소청을 설치한다든지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9년에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안을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문제인데 그걸 이렇게 꼬여놓은 거예요. 원래 검찰총장도 하겠다라고 했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꼬아놓은 거고. 네, 그게 네, 정권 하에서 몇몇 정치 검찰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검찰의 문제가 되는데 전에는 검찰 보십시오. 우선 민주화 때는 이후부터 보자고. 김영삼 정부 때도요 검찰이요 김영삼 대통령 제2의 아들 김현철을 구속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아들 구속된다 아무 소리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두 아들 구속. 새 아들, 세 아들. 소위 홍삼 트리오라는 새 아들 다 구속하고 다 수사하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무 데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친형, 노건병 친형 수사 다 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친형 이상도 구속시켰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해왔다고 해왔는데 굳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 주변 사람을 손도 못 대게 하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조국 재판 2년 반 됐는데도 아직도 재판 다 안 끝났잖아요. 조국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득 법원은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게 하지만 어쨌든 실세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가 검찰로도 처벌받은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은 누가 있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문재인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친인척 중에 비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냐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친인척이 수사를 문제가 하려면 아니라 한이 없지 수사를 덮어놓고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렇지 지금. 않은 것은 지금 청와대 비서관 중 10명 가까이가 기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다 못한 거지. 못했으니까 김호수 들어서서 대장동 사건만 봐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대장동은 이제 대선 기간에 터진 일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뭐 못한 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 중에 최악이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먼저 선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울산 선거부터 시작해서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그 따지려면 한두 가지요. 그게. 아니 기소가 수사에서 됐죠. 재판받고 조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걸로 비친다. 지금 그걸 임기 말에 퇴임 장관님 한 20일 죄송한데요. 앞두고 하니까. 그 울산 문제하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원전 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끝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입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방해를 했냔 말입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수사 같은 거는 논의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뭐 정권에 있는 몇몇 사람들 잘못 했나 보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까. 그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친척도 아닌데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지지자들 대부분이 지금 청와대가 믿고 지금 있고. 6번인가 8번 압수수색 당하면서 기소할 비서관들이 다 기소가 되는데 뭘 수사를 못했다는 그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김 소장 네. 수사의 윗선이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수사를. 서면 조사도 못했잖아요. 지난 정부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면책이 있지만은 서면 조사는 했거든. 이선민 의원님 문재인 맞습니까? 대통령 서면 조사했다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만 해도 청와대 7개 부서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윗선에서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윗선이 누굽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 좀 검수완박 이 문제는 오랫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그걸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고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오남용이 많았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자. 그래서 1차 분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좋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하자. 그러면 논의하면 충분히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예 거부하고 그거는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아예 그냥 그거는 지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절박감을 갖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다음 벌써 시간에 끝났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할 거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한 한판 순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